주간 과다 졸림, 그게 수면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쓰러지거나 몸이 꺾이는 증상을 탄력발작이라고 하는데요. 기면병은 병 자체는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아주 희귀 질환인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신경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선우준상입니다. 주간 과다 졸림의 뜻과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졸림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항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금방 잠에 들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와 관련됩니다. 배고픔, 목마름, 갈증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못 마시면 갈증이 생기듯이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졸림 증상이 낮 동안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주간 과다 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따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그게 수면 장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수면에 장애가 발생하면 낮 동안의 기능 장애로 이런 주간 과다 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만성 수면 부족이거든요. 7,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한 분들이 3, 4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낮에 이런 졸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내과적인 원인, 정신적인 원인, 아니면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흔한 원인이거든요.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 대표적인 원인이 폐쇄수면 무호흡입니다. 잠을 자더라도 이 수면 중에 호흡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뇌가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고 깊은 수면이 감소해서 낮 동안에 졸림이 발생하죠. 수면에 문제가 없는데도 낮에 많이 졸린 병을 과다 수면 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병이 기면병, 특발 과다수면, 클라인 레빈 증후군과 같은 드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간 과다 졸림을 진단하는 검사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은 설문지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에버스 졸림 척도라고 해서요.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을 때 얼마나 졸 것 같은지, 아니면 TV를 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졸 것 같은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항목마다 이제 0점에서 3점씩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점이 24점까지 가능한데 하나도 졸리지 않으면 빵점, 극도로 졸리면 이제 24점이 되고 저희가 11점 이상이면은 병적으로 졸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객관적인 평가와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만성 수면 장애를 오랫동안 앓는 분들은 그거에 이제 적응이 되기 때문에 막상 졸리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졸림에 대해 이런 주관적인 평가를 하면은 그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또 중요한데요. 이 객관적인 평가에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MSLT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낮잠을 재우는 건데요. 아침에 평소에 자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는 분이라 그러면 7시에 일어난 이후에 2시간 뒤부터 2시간 간격으로 총 5번의 낮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낮잠 잘 때 불을 꺼놓고 뇌파 장치를 해놓고 잠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낮잠을 20분씩 재우게 되는데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 평균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 수면 잠복기, 낮에 졸리지 않는 분들은 낮잠을 재워도 잠이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간 과다 졸림이 있는 분들은 금방 잠에 들기 때문에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주간 과다 졸림을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클리닉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성인의 경우 졸음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아니면 아차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분들은 아주 고위험이거든요. 주간 졸림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졸음운전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고 위험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간 과다 졸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고요. 꼭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미없는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꼭 잠에 든다든지, 아니면 막히는 길에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차 뒷좌석에 앉아 있을 때 습관적으로 조는 일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간 졸림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면병의 경우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면병은
이 주간 과다 졸림을 얘기하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병인데 병 자체는 굉장히 드문 병입니다. 아주 희귀 질환인 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별개로 희귀 질환이지만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낮에 너무 졸린 주간 과다 졸림에 대한 약물 치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탄력 발작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웃거나 떠들 때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쓰러지거나 몸이 꺾이는 증상을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간 과다 졸림에 대한 약물 치료는 각성제를 씁니다. 너무 졸리기 때문에 뇌를 깨우는 각성제인데 그 모다피닐이나 아모다피닐 아니면 이제 드물게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탄력 발작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제흡수 억제제라고 해서 벤라파신 성분이 되겠는데 이런 항우울제 성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탄력 발작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기면병 신약이 들어와서 이 주간 과다 졸림과 탄력 발작에 모두 한 번에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간 과다 졸림이 있으면 병원에 꼭 가야 하나요? 졸림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꼭 와서 평가를 받아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졸음 운전을 겪었거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이제 사고가 있었던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고, 또 일반 운전자가 아니고 상업용 운전자 분들 중에서 이런 주간 과다 졸림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반드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인에서, 특히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주간 과다 졸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꼭 병원을 방문해야 되느냐, 코골이나 무호흡,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자는 배우자분들이 코골이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심하거나 아니면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심뇌혈관 질환, 특히 이제 협심증이나 그 심근경색과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으신 분들, 그 BMI 기준으로 이제 30 이상의 이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폐쇄 수면 무호흡의 고위험군이고, 이 성인에서 폐쇄 수면 무호흡이 주간 과다 졸림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50세가 아니고 이제 젊은 성인,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 20대의 젊은 성인이 자두 졸린 경우, 특히 이제 낮에 본인도 모르게 일상적인 활동 중에 이제 잠에 빠지는 경우, 거기다가 더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력 발작이라고 크게 웃거나 떠들 때 갑자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탄력 발작을 경험한 분이시라면 기면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간 과다 졸림은 수면 장애가 있으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도 졸리다고 느껴지시면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